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다 비슷비슷한 거지. 그게 뭐 특별히 다른 제품들하고 차이가 날 게 뭐냐. 영양소들도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값싸고 양 많은 거 먹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서로 간에 이제 그럴지 몰라도 파마넥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파마넥스가 일반 건강보조식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여러분이 알고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이제 파마넥스라는 그 회사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영어로 쓸 수가 있는데 파머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회사명이거든요. 이게 파머시라는 거는 의약품을 의미하는 거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차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의약품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회사명 자체에 차세대 의약품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파마넥스는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만들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의약품으로 팔렸던 제품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팔렸다는 거는 단순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었었는데 일반인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료제로 분류가 되면 의사하고 약사만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마넥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의사하고 약사만 판매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지. 제품 자체는 사실상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던 제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게 말로만 이런 건지 실제 그런 건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파마넥스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마이클 창 박사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설립한 회사인데 이 마이클 창 박사는 MSD라든지 롱프랑루와 같이 세계적으로 큰 제약회사에서 15년간 개발 담당 이사로 재직을 해왔는데 자 이분이 이제 중국계다 보니까 한약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양약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는 그 약효가 입증이 되어 있지만 이 양약은 전부 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특정한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의 이론하고 양약의 이론이 완전히 다른 게 양약은 열이 나면 열을 내리고 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내리고 이게 약이거든요. 양약에서 얘기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한약은 그게 아니죠. 열이 올라가면 열이 올라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열이 내리게 하는 게 그 한약의 원리거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임상을 통해서 그 약효가 증명이 되고 천연물질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죠.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무시당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연구가 안 됐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마이클 장 박사는 이제 한약과 양약을 다 아니까는 그렇다면 이 한약에 서양의 약학적 개념을 적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이 한약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199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미빌리에다가 이제 회사를 이제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약 5만여 가지의 한약 성분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서로 어떻게 약효들이 작용을 해서 인간들한테 치료 효과를 주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료 효과를 주는지는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해왔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약에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을 연구를 해서 그 한약에 불필요한 성분들은 다 빼버리고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들만 추출을 해서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을 복합적으로 배합을 해서 효능을 극대화시킨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치료제로 제품을 개발해서 치료제로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3만 8천여 개의 약국과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치료제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약사만 취급이 가능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양약은 합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싸요. 쉽게 얘기하면 화학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싸다 보니까 의사나 약사들한테 유통 마진을 많이 줘도 최종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파마넥스는 약초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한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약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약을 그대로 끓여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유효 물질만 또 추출해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혼합을 해갖고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약을 만들었다. 값이 엄청 비싸지는 거죠, 원가가.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많이 이렇게 양약처럼 많이 주게 되면은 판매가가 너무 비싸져서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비싸. 워낙 그 원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 입장에서 보면은 값도 비싸고 팔아도 마진이 조금밖에 안 남고 그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남는 게 좋은 거지. 돈 조금 남으면서 비싸서 손님들한테 아 이거 비싼 이유를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이런 제품을 누가 팔라 그러겠습니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제품이 좋은 건 아는데 비싼 약값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대중화시키기가 참 어렵겠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대중화시킬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유통마진을 없애자. 약사하고 의사가 하니까 자꾸 이렇게 유통마진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 파마넥스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직접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직접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일반인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제로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만들어질 때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파마넥스는 치료제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거를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마넥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파마넥스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일반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듯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효과는 굉장히 확실하죠. 이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제 어떤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할 거냐.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모색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뭐 아메이가 좀 유명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많이 벌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A사가 40년 전에 1조 원, 뭐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뭐 5조 이상 될 겁니다. 가치가. 그만큼 이제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파마넥스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누스키는 그 당시에 신생업체였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조 원을 준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뉴스키는 돈도 없는데 가서 우리랑 합병하자 그러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1조 원을 받고 아미한테 넘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파마넥스 회사의 설립 목적 동기 이게 뭐냐 파마넥스는 양약과 같이 부작용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값이 비싸지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CEO가 그런 취지로 회사를 설립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 같은 회사는 그런 설립 목적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회사다. 근데 뉴스키는 어떤 설립 목적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화장품을 다 봤는데 나쁜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좋은 성분만을 집어넣고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서 값이 비싸지더라도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해보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뉴스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 똑같죠. 그러니까는 CEO들이 서로 간에 마음이 맞은 거지.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회사를 설립했으니 우리 일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킨하고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조식품업계 최초로 UCLA 의과대학의 파마넥스 천연물 화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히스토리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제 치료제로 개발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치료제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판매 방식을 바꿨는지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마넥스 제품의 특징은 한약을 과학화했죠. 과학적으로 한약의 유효 성분이라든지 한약의 치료 효과를 증명을 했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제가 치료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약을 사서 이렇게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조그맣게 깨알같이 쓴 안내문 같은 건 대부분 다 버리잖아요. 그거 한번 안내문 읽어보세요.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가. 그 깨알같은 글씨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고 버리죠, 그냥. 근데 이거는 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 이건 먹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 면에서 오히려 치료 효과도 있으면서 안전성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전성을 확보를 한 그런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뭐 한 가지 성분을 갖고 마치 이제 그게 만병통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 건강기능식품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약초에서 뽑은 치료 성분들을 혼합을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만든 치료제이기 때문에 증상별로 체계화가 된 제품군이 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증상에는 어떤 제품, 어떤 증상에는 어떤 제품, 병원약처럼 증상별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제품군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파마넥스는 한의학을 서양의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일반인이 시급 가능하도록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파마넥스 제품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학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스텔 의학이라는 게 있고요. 앙뚜앙 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약 100여 년 전에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이런 과학자들이 활동을 할 당시에 처음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스텔레라는 그 의학자는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죽이면 치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병원균을 죽이는 치료제를 개발합시다. 라는 치료의학을 얘기를 했고 앙뚜앙 베상이라는 사람은 아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원균이 얼마나 많고 종류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내고 죽이는 치료제를 개발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면역을 높이면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도 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면역을 올리는 게 모든 병에 대해서 예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병을 옮기는 병원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질병이 병원균에 의해서 생겼다 이거예요.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천연두, 흑사병 등등 전부 다 병원균에 의해서 생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는 파스텔 의학처럼 돌던 그 병원체를 찾아내고 그 병원체를 죽이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니까 이 치료 방법이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파스텔 의학이 계속 발전이 돼서 이게 현대의학으로 이제 발전돼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할 수 있는 그 질병은 어떤 것들이냐?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긴 질병들. 그 다음에 수술을 요하는 요법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은 무조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세균성 질환에 걸렸다든지 이거는 현대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위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병원균에 대한 이해도 높아요. 요새는 유치원 학생들도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렇게 병원균에 의해서 병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은 20% 미만이에요. 그냥 기껏해봐야 감기 정도야. 그 이외에는 별로 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뭐냐? 그게 바로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성 질환은 칼로리 과잉 섭취, 너무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이 부족해져서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돼서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 또는 성인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무려 80%예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80%는 세균이나 수술을 요하는 요법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하는 개인적인 생활습관 문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 80%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질병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가 고칠 수가 없죠. 이건 자기가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이런 성인병을 치료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병원에서 주는 약은 뭡니까? 성인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고혈압이 됐다. 그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갔다. 그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 당뇨가 생기는 원인, 그거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게 생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의학이다. 예방의학이 아니다. 세균성 질병이라든지 또는 수술을 요하는 요법은 용이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생활습관의 문제라든지 또는 심혈관계 문제라든지 또는 면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생기는 당뇨나 류마티스, 고혈압, 관절염, 아토피, 천식 등등 이런 것들은 치료도 안 되고 증상이 좀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이게 자꾸 재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또는 면역 저하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현대의학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병행한 건강관리 의학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긴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 거냐?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마넥스와 같은 대체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영양소가 결핍이 됨으로써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질병에 이르는 이런 이제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만들어주고 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을 유발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를 활용을 함으로써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뭐 당뇨라든지 류마티스, 아토피와 같은 고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학, 그게 대체의학이고 파마넥스 제품이 바로 이 대체의학 영역에 들어가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양소를 이용한다 그러면 뭐 말은 그럴듯하게 대체의학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양소, 영양제 얘기 아니냐. 다른 회사도 영양제가 나오지 않느냐. 니네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영양소를 구분을 하면은요. 매크로 뉴트리션 그래서 일반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크로 뉴트리션 그래서 기능성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죠. 자, 그럼 이거 영양소의 차이는 뭐냐? 자, 일반 영양소라는 거는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를 매크로 뉴트리션, 즉 일반 영양소라고 얘기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거 전부 다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거 먹으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건 뭐 발효 음식에 다 들어있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들어가 있는 영양소다. 이런 걸 일반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반 영양소는 부족해지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이 결핍이 됐다.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고요. 철분이 부족하다. 빈혈이 생기게 되고 비타민 C가 결핍이 됐다. 뭐 괴혈병이 생긴다든지 비타민 A가 결핍된다. 그러면 밤에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매일매일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질병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병원 가서 치료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칼슘이 부족하다? 칼슘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고, 철분이 부족하다? 철분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이걸 안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소가 결핍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식품이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예요. 또는 종합영양제.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합영양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뭐 아미노산, 미네랄, 뭐 오메가3 지방산, 뭐 이런 것들, 유산균 이런 거. 이게 건강보조식품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양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은 기능성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을 통해서는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를 얘기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홍삼, 여기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트라든지 또 동충하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코디세티포라든지 녹차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기능성 영양소예요. 이런 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삼을 갖고 반찬에 먹는 분 계신가요? 동충하초 갖고 국 끓여 먹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 계시잖아. 그죠? 그 얘네들은 결핍이 돼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삼 안 먹는다고 병이 납니까? 동충하초나 녹차 안 먹는다고 뭐 병이 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해주는 치료제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약 있죠. 한약이 기능성 영양소다. 또 양약도 기능성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 성분. 그게 이제 기능성 영양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바로 이 일반 영양소고 파마넥스는 이 일반 영양소와 기능성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마넥스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됐고 실제로 치료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팔고 있는 거다. 앞에서 설명 다 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성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3대 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를 보조 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삼, 유산균, 당영양소 같은 거를 특화된 영양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예요. 매크로 뉴트리션, 즉 일반 영양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이게 파마넥스도 다 갖고 있죠. 일반 다른 회사도 갖고 있고. 자, 그런데 다른 회사에 없는 게 뭐냐? 파마넥스만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세포 건강, 면역, 심혈관계, 뼈원절 등등 특별한 질병에 치료 효과가 주는 기능성 영양소. 이거를 갖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이 세상에서 파마넥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유전자를 젊게 리셋시켜주는 에이지락 영양소까지 갖고 있는 회사가 파마넥스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사에 없는 독보적인 제품이죠. 그러니까 파마넥스는 이 타사에도 없는 독보적인 솔루션 제품군과 에이지락 제품군 그리고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종합 영양제 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영양제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종합 영양제라는 건 보통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종합 영양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회사 제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매크로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양이 결핍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 몸에 그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결핍된 영양제를 어떤 회사 제품이든 먹으면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A라는 회사 제품을 제일 먼저 접했는데 그걸 먹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럼 그 회사 제품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고 B라는 회사 거 먹어봤는데 그 회사 게 나한테
영향을 주더라. 그럼 B 회사께 제일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모든 제품을 다 먹어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 종합 영양제가 뭐가 좋은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거를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효과가 나요. 철분이 부족하다. 그 어떤 회사 제품이든지 철분제를 먹으면 효과가 납니다. 그게 30이 나든 뭐 50이 나든 70이 나든 100이 나든 효과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좋은 종합 영양제, 그 영양제가 뭐냐 이 기준을 알기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다.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니네 거는 비타민 들어가 있고 우리 거는 안 들어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은 영양제를 찾기도 어렵고 또 좋은 영양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시키기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종합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은 모든 회사가 다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꾀를 낸 게 똑같이 다 들어있지만 흡수가 잘 되고 안 되고 갖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먹으면 뭐하냐 흡수가 안 되면 꽝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특정 잡지 같은 걸 만들어요. 가짜로 막 만들어서 공인된 자료도 아니죠. 어느 대학에 뭐 어떤 박사가 뭐 테스트를 했는데 뭐 흡수율이 우리 건 1등이 나오고 뭐 니네 건 몇 등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책을 만들어요. 컬러풀하게 멋지게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고 다닙니다. 봐라. 어느 대학에 미국의 어떤 대학에 어떤 박사가 했는데 우리 게 최고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박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봤어 미국 가서.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그냥 알아듣는 거죠. 음. 우리끼리 흡수율이 좋다라고 거짓말 자료 갖고 다니면서 자료 보여주면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혹해요. 그런 또 잡지 같은 거 보면은 진짜인 줄 알고. 야, 의학 잡지에 확 나와 있다 그러면 또 혹해요. 근데 이런 흡수율을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피를 뽑아. 그리고 피 속에 영양소 농도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피를 뽑아. 그래갖고 피 속에 영양소 농도가 얼마큼 올라갔는지 측정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 흡수율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이나 다른 제품 흡수율을 비교를 해보겠다고 소비자분들 피 뽑을 수는 없잖아.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자료 갖고 다니면서 이제 거짓말 저도 잘 모르는 거지. 자, 이런 거를 이제 파마넥스에서도 고민을 했겠죠. 다른 회사에서 이런 게 거짓말 자료 갖고 다니면서 막 지네들끼리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 바이오 스캐너라는 거예요. 이 바이오 스캐너라는 거는 특수한 레이저 빛이 요 손바닥을 딱 대면은 이 피부를 뚫고 특수한 레이저 빛이 들어가서 이 피 속에 흐르는 영양소의 수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고안이 된 장치예요. 그러니까 피를 뽑지 않고 우리 피 속의 영양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바이오 스캐너예요. 그래서 이게 이 닥터 우즈라고 지금 트럼프 주치의입니다. 이 닥터 우즈가 트럼프 주치의인데 이 닥터 우즈 쇼라고 미국 최고 의학 방송에도 이게 소개됐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기계예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피 속의 영양 성분을 피를 뽑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파마넥스를 만나기 전에는 더블엑스라고 이제 아메이 제품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메이 제품을 먹고 한 1년 정도 먹었었는데 이제 파마넥스 사업하는 분이 이걸 한번 측정해보자 해서 제가 측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24,000 정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니까 24,000이 이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래요. 그래요? 그럼 뭘 먹으면 이게 올라갑니까? 그랬더니만은 라이프팩을 드셔보세요 그러더라. 그럼 라이프팩을 한번 먹어봅시다. 라이프팩을 한 2달인가 먹었고 다시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2,000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제가 이 기계가 뭔지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뭘 의미하는 거고 이게 어떤 원리로 측정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고 전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정확한 기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더블 X를 파마넥스로 이제 옮겨 타게 되면서 파마넥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흡수율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것만은 아니겠죠.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흡수율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NSF. 이 NSF라는 거는 미국 FDA에서요. 건강보조식품은 반드시 NSF에서 인증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라 하고 권장할 정도로 이 NSF의 인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조 설비라든지 또는 품질 관리 상태가 과연 사람들이 먹는데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청결성이 확보가 돼 있는 회사냐 이거를 가서 보고 인증해주는 회사가 NSF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 공장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모르면서 그냥 회사를 믿고 먹는 거잖아. 그런데 이 NSF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회사를 믿고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검사해보고 이 사람들이 인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FDA에서도 반드시 NSF에서 인증한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증이죠. 그러니까 NSF 인증을 받은 건강보조식품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니네 건강보조식품 FDA 승인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FDA 승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오해에서 나오는 건데 FDA 승인이라는 게 뭐냐? 푸드 앤 드럭, 약물이잖아요. 음식과 약물. 그죠? 푸드 앤 드럭이란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승인해 주는 건 뭐냐면 천연 성분에 대해서는 FDA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자, 쌀, 콩, 과일 주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FDA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일 주스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유통 과정에 썩을 수가 있다. 이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방부제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근데 이 방부제는 합성 성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 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FDA에서 승인해 주는 건 뭐다? 이 방부제가 몸에 해를 줄지 안 줄지, 먹어도 될지 안 될지를 검사해서 이 정도면은 주스에 갖다 집어넣어 방부제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럼 FDA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부제를 천연 주스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FDA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이 100%다 천연 물질을 만들어졌다. 그 FDA 승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조식품에 합성으로 만들어진 성분이 들어있다. 그럼 그 합성 성분은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FDA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FDA 승인 받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다? 합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FDA 승인 받는 게 좋은 거야? 안 받는 게 좋은 거야? 받지 않고 NSF 통과한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FDA 승인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FDA 승인 받았다는 거는 거기에 인위적으로 인간이 합성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이런 것도 모르면은 FDA 승인 받았다 그러면 또 좋다고 막 어우 그렇게 좋은 제품이야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바보입니다. 헛똑똑이 짓 하면 안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랩이라는 건 뭐냐면 표시 성분의 정확성이라든지 함량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코스트코에 갔더니만 뭐 상호연골 칼슘 이렇게 이제 칼슘이 적혀 있으니까 이 칼슘은 상호연골에서 100% 추출한 칼슘인가 보다. 그럼 천연 칼슘이네. 좋네. 그럼 이걸 먹어야지. 근데 값도 싸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기 상호연골은 1% 이하로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땅에서 파낸 무기칼슘이야. 그걸 99% 섞고 상호연골 1% 정도 섞은 다음에 상호연골 칼슘이다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 이건 100% 상호연골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이건 표시 성분의 정확성이라든지 함량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컨슈머 랩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슈머 랩이라는 걸 통과한 거는 거기 만약 천연 성분이다, 유기농 성분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확실하게 유기농 성분, 천연 성분 100%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50%만 들어갔다, 30%만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시가 없으면 100%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슈머 랩을 통과가 된 제품이면 표시 성분도 정확하고 함량도 정확하겠죠. 믿을만 하겠죠. 그다음 BSCG라는 건데 이건 금지 약물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걸 검사하는 건데 자 이걸 왜 검사를 하냐면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들어가면은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양리 작용에 의해서 입맛이 좋아지고 활력이 증진됩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보약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영양제 이런 거 전부 다 좀 사람이 비실비실할 때 먹는 거잖아요. 힘도 없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때 이걸 먹으면 이 안에다 뭘 집어넣는다? 스테로이드의 호르몬제를 집어넣는다. 보약이나 영양제다. 그럼 이걸 먹으니까 갑자기 입맛이 확 돌면서 활력이 증진돼. 그러니까 먹기 전과 먹은 다음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막 선전을 하죠. 확 달라지죠. 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거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원래는 이런 거는 운동선수들이 먹는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빨밀도를 감소시킨다든지 신경계나 심장뼈를 유발시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또 이제 활력이 증진이 되고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먹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건 반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운동선수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를 해갖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같은 것들이 검출이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뭐 운동선수 자격이 끝나는 겁니다. 그 메달 같은 걸 땄어도 메달도 다 반납해야 돼. 그런데 이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를 허용 기준치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영양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한약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공진당이나 이런 데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를. 그럼 이제 그런 거 먹으면 보약이나 공진당 뭐 이런 일반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좋아지고 활력이 증진되니까 약효를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해서 운동선수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아무거나 보약이나 영양제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BSCG예요. 그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했다면 제조 설비가 완벽하게 청결하고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표시 성분도 정확하고 함량도 정확하고 거기에 이런 금지약물이나 중금속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종합영양제로 완벽하다라는 거죠.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팩은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한 종합영양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합영양제인데 이 세 개를 다 통과한 제품하고 이걸 통과하진 않았지만 그냥 회사를 믿고 내가 먹을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인증을 획득했고 또 흡수율도 굉장히 높은 파마넥스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무조건 회사를 믿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요즘 세상에 회사를 100% 믿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영양제는 이 세상에서 파마넥스밖에 없다. 라이프백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먹었을 때 그러면 뭐 효과가 얼마큼이나 날까요? 이제 그걸 뭐 이걸 보면 제일 쉬운데 우리가 하루에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86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음식에 다 들어있는 거긴 하죠. 음식에 들어있지만 편식을 한다든지 뭐 외식을 한다든지 가공식품을 먹어서 뭐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영양 결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의 섭취 권장량 대비 얼마나 그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느냐 봤더니 의외로 비타민 A는 무려 60%나 결핍이 되어 있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70% 결핍, 뭐 아연 같은 거 80% 결핍 이렇게 결핍된 영양소가 굉장히 많더라. 이것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도 많은 영양소가 결핍이 되어 있더라.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다 만족시키기가 이제 현대인들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파마렉스 라이프팩을 통해서 섭취한 결과 한 두세 달만 지나게 되면 부족한 영양소가 없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다. 우리가 라이프팩을 먹게 되면 어떠한 식생활을 갖든 영양소가 결핍될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영양소가 완벽하게 다 공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마넥스 제품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먹는다면 뭐를 먹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1순위는 라이프팩입니다. 영양이 결핍이 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병이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든지 하나의 제품만 일단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1순위가 라이프팩이다.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기능성 영양소인데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영양소라 그랬잖아요. 이걸 안 먹는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양소는 치료 효과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양약은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거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런 구조식을 갖고 있는 성분을 만들면은 이게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약물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양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느냐? 제일 먼저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는 약초 연구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서 봤더니 병이 났을 때 이런 약물을 먹더라. 그럼 그 약물을 먹어서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가 나오더라. 그럼 그 약물을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면 해열 진통작용이 있다. 이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야.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면 해열 진통작용이 있다. 미국 사람도 알고 유럽 사람도 알고 동양 사람도 다 알아.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무과 시험 볼 때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점 매고 시험을 다시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버드나무 껍질에 해열진통 작용이 있다는 거를 이순신 장군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버드나무 껍질에 어떤 성분이 도대체 해열진통 작용을 하는 건가? 보니까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해열진통작용을 하더라. 이걸 알아내게 되는 거지. 그럼 살리실산을 어떻게 유기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야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을 합성할 수가 있겠나? 그래서 합성법을 이제 개발한 다음에 합성된 살리실산을 먹어보는 거죠. 이거 먹었을 때 진짜로 천연 살리실산을 먹었을 때와 똑같은 이런 해열진통작용이 나타나는지 또 먹고 죽지는 않는지 이렇게 이제 임상실험을 하죠. 임상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된 제품이 탄생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스피린이죠. 이게 그 유명한 아스피린.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약은 다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마넥스에서 얘기하는 6S 프로세스예요. 파마넥스에서 6S 프로세스는 처음에 이제 선정을 하죠. 약초를. 어떤 거를 한번 연구해서 한번 제품을 만들 거다. 자, 그럼 녹차라는 걸 한번 우리가 제품화 시켜보자. 이 녹차가 그렇게 몸에 좋다니 이걸 한번 우리가 제품화 시켜보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천연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녹차의 원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원료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사시사철 우리가 수확을 해서 1년 12달 팔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수급할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천연 원료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천연 성분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화학구조. 이 녹차가 몸에 좋다 그러는데 녹차가 도대체 몸에 왜 좋은 거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봤더니만은 이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폴리페놀 성분을 몇 %까지 농축을 시킬 거냐? 97%까지 농축을 시키되 여러 가지 종류의 폴리페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은 뭐다? 카테킨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카테킨을 63% 이상 포함이 되도록 폴리페놀을 농축시키고 또 이 녹차에는 카페인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이 카페인은 최대한 제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표준화시키고 요걸 이제 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서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농축된 폴리페놀을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가 원했던 약효가 나타나는지 이런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동물 테스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면은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직접 먹고 녹차를 먹었을 때하고 폴리페놀을 농축해서 먹었을 때하고 얼마만큼 더 효과가 더 증폭이 되고 치료 효과가 나는지, 이걸 실제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자료를 만들고 효과 파악을 한 후에 이건 확실히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이제 제품화돼서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의약품 개발하는 프로세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식세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파마넥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솔루션 제품들은, 치료제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식세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 거다. 마이크로 뉴트리션들은. 자, 요걸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봤는데, 표로 파마넥스 제품하고 의약품하고 다른 회사 건강보조식품하고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품화할 약초를 선정한다. 뭐 다 똑같겠죠. 이건 무조건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다음 수요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원료가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파마넥스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은 따지겠지만,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의약품은 따질 필요가 없죠.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법을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이 뭐냐? 파마넥스하고 의약품은 연구를 하지만 다른 건강보조식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어떻게 배합할 거냐? 이런 표준화 작업이 파마넥스하고 의약품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하지 않죠. 그 다음 동물 테스트, 파마넥스하고 의약품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 먹어서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효과 파악, 파마넥스하고 의약품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파마넥스 제품이 의약품에 가깝습니까? 건강보조식품에 가깝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의약품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루션별 마이크로 뉴트리션은 의약품으로 개발이 돼서 증상별로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이 개발된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즈락 기술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에이즈락 기술이 뭐냐면은 다른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은 이미 일어난 노화의 징후를, 이미 노화는 일어났고 그 노화를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징후를 관리해 주는 거지만, 파마넥스는 아예 노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아, 이거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에이즈락 기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따로 에이즈락 기술에 대한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에이즈락 강의 들으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에이즈락 기술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유전자 조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전자 조작은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 새는 날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에서 날개가 나오게 하는 유전자 배열을 인간 유전자에 도입을 해서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처럼. 그러면은 날개 달린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꾸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세상에도 없는 그런 생물체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손들한테 형질을 남기는 유전자를 바꿔준 거기 때문에 이건 결과가 유전이 돼요. 후손한테 넘겨주는 유전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형질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날개 가진 애가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애가 날개 가지면 아기 천사 같아서 이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특정 사람한테만 충성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모든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김정은이라든지 푸틴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모든 국민을 자기한테만 충성하도록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유전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가 가능한 영역이 바로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냐? 유전자 발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형광등이 있는데 낮에는 형광등을 켜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밝으니까. 그럼 형광등을 켜놓는 게 에너지 낭비죠. 그 우리는 낮에는 형광등을 꺼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형광등을 다시 켜갖고 불을 밝히죠. 우리 몸의 유전자도 상황에 따라서 불필요한 유전자는 비활성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꺼버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만 활성화시켜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열대지방 매일 엄청 더워. 그 여기는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는 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져, 갑자기 영상 10도가 됐다. 이거 우리한테 추운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추운 거야. 왜?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그 영상 10도만 돼도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되게 춥잖아요. 그러면 이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웬만큼 추워도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자 발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유전자는 필요에 따라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다. 에이지락이라는 거는 이런 영역이고 우리 에이지락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결과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지락은 바로 이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냐?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납작한 히스톤 단백질에 두 바퀴씩 감겨 있거든요. 이 모습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스프링이 간격이 좁아지면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고 요 히스톤 단백질 사이가 멀어지면 이거는 이제 그 활성화가 돼서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다 빛을 쪼이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비활성화된 부분의 유전자는 어둡게 나타나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의 유전자는 빨갛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의 스위치가 꺼져 있고 켜져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유전자 발현의 예를 머리카락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머리카락은 맨 안에 이제 코아층이 있고요. 바깥에 이제 메둘라층이 있고 맨 바깥에는 이제 커티클층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메둘라층에 색소를 많이 생산하면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서 검은 머리가 되고 그 멜라닌 색소를 적게 생산하면 머리가 점점 색깔이 검은 색깔에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메둘라층에 색소를 생산하라고 명령을 주는 유전자가 쫙 이렇게 펴져 갖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이 되면서 까만 색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검은 머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약간 줄어들어서 활성이 중간 정도 나타난다. 그러면은 갈색 머리가 되고요. 더 줄어들어서 아주 약하게 색소를 만든다. 그러면 금발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은발이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도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검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늙어서 흰머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늙어서 흰머리가 된 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던 유전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비활성화가 되면서 흰머리가 된 거다. 결과적으로 노화라는 거는 이렇게 유전자가 발현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누적된 게 결과적으로 노화다. 유전자 발현이 바뀐 게 노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멀쩡히 펴져 있던 게 이렇게 좁아지느냐? 네이처지의 2006년도 5월 11일 날 실린 내용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요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으면 후천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바뀐다. 즉,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요인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서로 다른 쌍둥이 쥐를 만들려면 임신한 쌍둥이 어미쥐가 필요하다. 어미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엽산이 보충된 특별 먹이를 준다. 이렇게 다른 먹이를 먹자 두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전혀 달랐다. The yellow mouse, the mother's was exposed to just ate normal chow, and the brown mouse, which is genetically identical, the mother's diet was supplemented with methyl donors of like choline, folic acid. 노란 털 색깔을 내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꺼지면 갈색 털을 갖게 된다.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색 차이가 난다니 신기하다.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쥐라도 먹는 먹이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는 메틸기에 의해서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털 색깔이 갈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유전자 사이에 이게 노란 이렇게 메틸기가 이렇게 노란 메틸기가 달라붙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쫙 달라붙는다는 얘기야. 그럼 유전자가 이 아이를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스위치가 꺼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매칠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전자 간격이 좁아지면서 유전 정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건 유전자가 있지만 이 유전자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붙어있던 메틀기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얘들이 쫙 펴집니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유전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 거죠.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디메틸레이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메틸레이션이 됐다가 디메틸레이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메틸레이션 되기도 하고 디메틸레이션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노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종류와 배합비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꺼져야 될 유전자는 꺼버리고 켜져야 할 유전자는 켜고 하게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이즈락 기술이다. 이거는 뉴스킨에서만 갖고 있는 파마넥스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피부에 콜라겐을 파괴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콜라겐에이즈를 생산해주는 유전자인데 그 콜라겐에이즈라는 게 콜라겐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겐에이즈를 생산하라고 명령을 주는 유전자인데 그럼 복잡하니까 그냥 콜라겐 파괴 명령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밑에 거는 이제 콜라겐을 생성하라고 명령을 주는 유전자예요. 또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유전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 그러면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파괴는 적게 되고 생산은 많이 되니까. 그럼 피부가 탄력 있고 모공이 축소가 되죠. 젊은 사람 피부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파괴 명령 유전자는 활성화가 되고 콜라겐 생성 명령 유전자는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콜라겐 생산이 감소가 되면서 주름이 만들어지고 모공이 확대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는데 에이즈락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젊을 때처럼 콜라겐 파괴 명령 유전자는 비활성화가 되고 콜라겐 생성 명령 유전자는 활성화가 된다. 이게 이제 리셋이 된 거죠. 근데 100% 똑같이 젊을 때처럼 되지는 않았죠. 최대 92%까지 리셋이 가능하다. 남들이 이제 이거는 10년 늙을 때 에이즈락 사용한 사람은 1년밖에 늙지 않는다. 10배 덜 늙는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젊을 때로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포를 보면은 유전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세포 핵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또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핵의 다수의 유전자를 리셋시켜주는 제품이 유스펜3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를 리셋시켜주는 제품이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프팩은 세포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품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라이프팩은 그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지 유전자를 리셋시켜 주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필수적으로 꼭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팩을 먹어야 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들고 체지방을 분해시켜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또 활력을 내가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을 먹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리셋시켜 줘야 되고요. 그 밖에 다른 모든 유전자를 다 리셋시켜서 내 몸 전체를 젊게 유지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유스펜3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영양소는 이 라이프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스펜3를 먹으면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이 다 공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팩을 드셔야 되고요. 내 몸의 모든 유전자를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유스펜3를 드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파마넥스 제품이 치료제면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치료제인지,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강의 듣는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은요,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주세요. 질문. 질문 있는데요. 네, 전혜린 과장님.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좀 대사 질환이 있어서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한테 가장 최소한의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유스스펜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이프팩이 먼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자, 음, 보세요.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칼로리원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칼로리원이 에너지로 바뀔 때,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환이 되지 않고 누적이 되면은 이제 중성지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어, 너무 칼로리원을 과도하게 음식 섭취를 했다든지, 또는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러면 얘네들이 이제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음. 자, 이게 대사성 질환이에요. 대사라는 게 뭐예요? 칼로리원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칼로리원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사성 질환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성인병, 당뇨 이런 게 전부 다 대사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성지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원이 에너지로 잘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우선은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자,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칼로리원을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대사성 질환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대사성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게 영양소 섭취하는 게 가장 1순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팩하고 그다음에 알스케어도 이제 고혈압이 심하지 않다면은 알스케어도하고 혈당 일지하고 자 이게 이제 혈당을 조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제품이 요거고요. 혈당 조절하는 게. 그다음에 당뇨병이 이제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당뇨병보다도 더 심각한 게 합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증 때문에 손발을 자른다든지 뭐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저기 뭐그 시력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합병증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먹는 게 마리노메가 그다음에 콜레스틴 그다음에 메타 요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을 위해서 라이프팩, 알투, 혈당 있지 먹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마리노메가, 콜레스테롤, 메타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라이프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지금 이분이 시력이 이미 조금 안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이케어를 드시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럼 아이케어를 따로 먹지 않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금 여섯 가지를 먼저 혈압이 높아요, 안 높아요? 혈압은 살짝 높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제품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채팅으로 또 질문 주신 분이 뼈, 관절, 스트레스에 쓰는 기능성 성분은 타사에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타사에는 이런 솔루션 제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성분을 갖고 자꾸 이제 그 말씀한 성분은 다른 회사도 쓸 수 있죠. 왜 우리만 뭐 이 성분 특허내 갖고 우리만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미 벌써 대중화되어 있는 성분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뼈가 문제다. 그럼 칼슘제가 나온다. 그럼 칼슘이 무슨 뭐 그게 기능성 성분이에요? 칼슘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거 다른 회사 다 써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식시스 프로세스가 뭐예요? 여기는 단순하게 성분만 집어넣는 게 아니죠. 복합 성분으로, 그죠? 안전성과 효능까지, 효과 파악까지 완전하게 테스트가 끝내고 나온 제품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이 효과 파악까지 안전성이나 효과 파악을 다 하고 나오는 제품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같은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효 성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게 안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렇게 먹었을 때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하고 나오려면 임상실험 사람이 직접 먹어보고 그 사람한테서 직접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몇 사람한테 먹여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의학계에서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 신약을 사람들한테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할 만큼 임상 실험을 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공인된 절차.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 그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이 먹고 임상 실험을 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잖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을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주고 해갖고선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으로 그렇게 갖고는
그 가격이 아니라 정말 그 제품 가격이 이제 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는 어, 이제 안 만든다 파마넥스는. MSM 같은 경우에는요. MSM은 그게 뭐냐면은 식이유황이에요. 식이유황. 그거는 저기 이 관절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염증을 완화시켜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완화되면은 치료가 된 것 같죠? 연골이 재생이 안 됐는데 뭐 치료가 된 거예요. 연골이 치료가 돼야지 재생이 돼야 치료가 된 거죠. 어. 오늘 그 저 이 강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중보 사장님은 그 노트 안 하시고요. 이렇게 그 강의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 강의 내용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갖고 어, 복습하시면 돼요. L티아닌의 경우 타사 스트레스 제품이라고 나오는 것도 해당 제품에 대한 임상적 결과이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티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나 뭐랄까 대중화된 성분이에요. 이거는 그 회사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의학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L테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그 진세노사이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연구 안 해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연구가 돼 있어요. 어. 그 임상 결과도 엄청나게 많고 L테아닌도 마찬가지예요. 그 L테아닌이라는 거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저기 우리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어, 일산화질소라고 있어. 이 일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은 요게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비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근데 일산화질소가 쉽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일산화질소의 효능을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협심증 환자들이 심장이 갑자기 혈관이 막혔을 때 막 가슴 부여잡고 설화정이라고 입에다 넣는 그 약이 있는데 그게 일산화질소를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산화질소가 금방 또 파괴가 되기 때문에 확장됐던 혈관이 다시 또 협착이 돼요. 다시 또 수축이 돼요. 근데 L테아닌은 확장된 이 일산화질소의 음, 분비하고 유지를 어, 더 오래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확장 효과를 또 오랫동안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스트레스 제품이 아닙니다. L테아닌. 이거 내가 지금 L테아닌. 이거 좀 잘못됐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어. 아르기닌을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L아르기닌을 설명드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태아닌, 이게 태아닌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진짜. 이 L테아닌이 이제 이게 알파파를, 어, 생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알파파를 생성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알파파가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음, 그다음에 요거가, 음. 근데 이 엘테아닌도 마찬가지로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진행된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엘테아닌도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필캄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이제 엘테아닌이 이제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필캄에 엘테아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어, 그 백합 목련꽃
그 백목련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원료가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자, L테아닌이 얼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함량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L테아닌 이렇게만 돼 있죠. 함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고 또 실제로 먹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들 그러니까 그 약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로 일반인한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낸 데이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뭐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내용을 갖다 인용한 데이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250mg 들어갈 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제품을 만들고 직접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는 회사하고 음, 이미 벌써 다른 데서 엘테안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연구로 나온 결과를 인용하는 거하고 뭐 다르죠. 그러니까 뭐 모든 제품이 모든 성분이 파마네스 독점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성분을 갖고 야, 엘테안인인 경우에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뭐 테스트 결과도 비슷하고 뭐 이런데 뭐가 달라 니네들께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하나의 성분만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엘테아닌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이제 그 보조적인 역할해주는 성분들이 같이 또 들어가서 어, 효과 면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임상 실험을 다 거치고 나오는 제품이 다르다. 그러니까 식세스 프로세스로 만드는 제품과 일반 건강보조식품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제품, 하나의 특성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요. 오늘 같은 그런 소비자분들은 오늘 같은 강의를 듣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왜 파마넥스가 다른 회사하고 다른지. 파마넥스라는 회사는 아예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단지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지금 판매를 할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죠. 소양증이 심해 온몸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의 소양증이 심하면은요. 음, 이렇게 먹이세요.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파마넥스가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소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법상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로 판매할 수가 없다. 이게 의사하고 이제 뭐 의사들이 다 이렇게 약사들이 다 막아놓은 거니까 못하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주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제품을 먹고 효과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으면 좋은 제품이고 효과 없으면 나쁜 제품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무슨 필요가 있어? 효과가 있어야지. 저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그, 어, 40대 여성분인데, 네 온몸에 두드러기 같이 이제 뭐 그렇게 약간 뾰루지 같이 두드러기 같이 온몸에 그렇게 나셔가지고, 네. 병원을 몇 번 갔는데, 어떤 정확한 원인은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담배랑 술을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좀 고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제 첫 번째는 이분한테 확인해야 될 게 피임약을 드시고 계신지 여부하고요. 아, 그 한의원에서 먹는 다이어트 약을 먹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자, 일단 피임약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궁 근선종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음, 요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피임약이나 자궁 근선종 치료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혹시 가슴 성형 수술을 한 거는 상관이 없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어. 그런데 에, 가슴 성형 수술할 때 들어갔던 어떤 그 실리콘 같은 것들 성분들이 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요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피임약이나 네. 자궁근선종 치료약을 먹는지.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이거 안 먹고 우리 제품 먹고, 자궁근선종을 개선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이게 네. 아니다, 이런 거 없다. 그러면은 어떤 걸 드시냐면은, 음, 음, 요렇게 드세요. 만약에 1번의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본의 경우라 그러면은, 잠깐만요. 일본의 경우라 그러면은, 요렇게 드시면, 메타. 요렇게 드시면 돼요. 음, 일본의 경우라면은, 네. 잠깐만, 요거를 그렇지 않으면 요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그, 라이프팩, 그 다음에 라이프 이센셜스 점검물질 제품 강의 있거든요. 내일도 또 많은 분들 강의 좀 신청해 주시고요. 또 소비자분들, 라이프팩에 대한 좀 확신을 주시고 싶은 분들, 소비자분 초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